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9월 18일 금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강보합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코스피를 살펴보시면 오늘 하루 변동성이 심했지만 약 0.3%의 강보합으로 마무리가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약 0.4% 상승해서 888포인트에 마무리되었죠.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도 삼성전자가 어제에 이어서 흘러내렸고, 장 초반에는 일부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주었지만 지속적으로 흘러내렸고,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 3%의 상승이 나왔어요. 일단 LG화학을 저는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 입장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3%의 상승이 나왔다고 해서 하락폭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지금 현재 LG화학을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위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잘 염두에 두시면서 다음 주까지는 변동성이 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살펴볼게요. 자,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개인과 기관 두 주체가 매도세를 보여주었고,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여주었죠. 외국인 같은 경우는 최근에 조금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는지 한번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삼성전자는 어제와 오늘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여주었고, 주가도 그에 맞춰서 이틀 동안 하락이 나왔죠. 반면에 개인과 기관이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네요. 이어서 LG화학을 한번 살펴볼게요.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어제 외국인이 많은 매수세를 보여주었는데 오늘도 많은 물량의 순매수세가 들어왔다, 이 점을 알 수 있고, 반대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어제와 달리 매도세를 보여주었죠. 연기금 쪽에서 많은 물량이 나갔네요. 자, 이어서 오늘 하루죠. 오늘 하루 동안 외국인과 기관의 순매수 상위 종목을 한번 살펴볼게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18일 하루 동안 신풍제약, SK하이닉스, LG화학, 진원생명과학, 포스코케미칼 이런 순서로 매수를 많이 했고, 특히 신풍제약하고 SK하이닉스,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매수 금액이 상당히 높죠. 이어서 기관을 살펴보면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뿐만 아니라 기관도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하나다, 이 점을 알 수 있고, 이어서 포스코, 삼성전자, 카카오, 기아차까지 이렇게 5종목이 기관이 가장 많이 매수했던 종목 중에 하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원달러 환율이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거든요. 거의 1% 가까운 큰 하락이 나왔고, 지금 1161원을 가리키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격대를 한번 보시면 1년 기준이거든요. 올 1월달이죠. 거의 8개월 만에 달러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일단 달러 약세라는 말은 시장이 안정화되고 있다, 이렇게도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물론 최근 들어서 달러의 가파른 약세의 원인은 며칠 전 미국의 FOMC 회의에서 연준에서 이런 발표를 했죠. 2023년까지 제로금리를 유지하겠다, 이런 발표가 나왔고, 물론 시차는 조금 있었지만 이 부분이 달러 약세를 부추기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달러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말은 주식시장으로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외국인들의 수급을 봤을 때 오히려 매수세가 유입되기보다는 국내 시장에서 매도세가 주춤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만약 외국인이 매수세를 보여준다면 최근 달러 약세에 맞춰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집한 종목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LG화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동안 LG화학의 인적 분할과 물적 분할, 그리고 앞으로의 주가 흐름에 대한 저의 생각,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에게 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드리지 않고, 제 영상에 많은 댓글이 달렸거든요. 그 중에서 주로 많이 의견을 물어봤던 몇 가지 내용들에 대해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어제 제가 예시 종목으로 에코프로비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LG화학하고 직접적인 비교가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을 주시면서 오히려 SK그룹주라든지 삼성그룹, 이런 그룹주들 같은 경우에 지배구조상 모회사와 자회사로 나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자회사의 실적이 좋다고 해서 자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모회사의 주가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 있어요. 물론 저도 인정을 해요.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를 한번 살펴볼게요.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도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분을 약 43%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올 초 대비 주가가 많이 상승을 했지만,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지분 가치의 상승, 이 부분이 지금 주가에서 잘 반영이 되지 않고 있단 말이죠. 또 한 가지 볼까요? SK그룹주, 한 가지 예로 SK이노베이션의 실적이 좋다고 해서 SK 주가는 상승한다, 이렇게 연결은 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에코프로비엠이
직접적인 비교가 안 된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시한 그룹주를 통한 모회사 자회사 관계, 이 관계 또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기업 간의 직접적인 비교 대상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이렇게 생각한 이유는 현재까지 2차 전지, 전기차 배터리를 포함한 순수하게 완성 전지만 생산하는 기업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모회사는 우리나라 시장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SK를 예시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SK 같은 경우에는 여기 SK 바이오팜이 빠졌거든요. 같이 포함하면 9개의 자회사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개의 자회사에서 실적이 아무리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전체 파이로 봤을 때는 일부분에 그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이 관계를 보게 되면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이 하나 있는데 여기에 에너지솔루션 상장 기업을 두게 될 경우 LG화학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솔루션의 실적과 매출액이 증대되고 주가가 상승할 경우 LG화학이 차지하는 포지션은 커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LG화학에서 이런 발표를 했죠. 전지사업이 상장한다고 하더라도 지배력을 70% 이상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일각에서는 80%까지도 열려있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렇다는 말은 단순히 SK그룹주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는 기업, 이런 기업을 가지고 있고 지분율도 70% 이상 보유하고 있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를 따져보는 것이 더욱 적합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SK하고 자회사의 관계 굉장히 많단 말이죠. 만약에 하나의 자회사에서 실적과 매출액이 증대된다고 하더라도 결국 모회사인 SK주 내에서는 하나의 자회사는 일부분에 그치지 않는다, 이런 의견이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기업 간의 관계는 결국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의 지분을 7, 80% 보유하고 있고 또 다른 자회사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기업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상장되어 있는 자회사는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LG에너지솔루션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대되고 주가도 상승한다면 LG화학이 미치는 영향력은 지금 SK와 SK 자회사의 관계보다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생각해 보시면서 여기 SK그룹 지분도 하고 삼성그룹 그리고 LG까지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영상을 멈춰놓고 보시면서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미래에 대해서는 전망을 할 수밖에 없어요. 100% 맞출 수는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LG그룹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고 LG화학이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좋지 못한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지금 시점에서는 물량을 줄이던가 전량 매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으로 1보 2보 후퇴의 순간이라고 하더라도 향후 장기적으로 다시 주가는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LG그룹의 경영 방식에 대해서 내가 믿을 수 있다면 지금 내 지분을 홀딩하고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의견들에 대해서 생각과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이고,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다고 해서 타인을 선동한다던가 공포심을 조장하는 행위들은 조금 지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장 많이 나왔던 질문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는 사실 지금 눈앞에서 LG화학과 LG에너지솔루션 이 두 기업의 주식을 살 수 있다면 저도 LG에너지솔루션을 살 거예요. 그런데 제가 LG화학에 대해서 포커스를 갖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이유는 너무 과도한 공포심으로 패닉셀이라고 하죠. 대다수의 의견은 물적 분할은 악재고 주가의 흐름은 장기적으로 하향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이라도 빠져나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대응을 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LG화학 입장에서 우리가 너무 공포심을 갖고 대응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취지로 말씀을 드린 것이에요. 그래서 당연히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 구간이고 나는 LG화학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익절한 뒤에 내년에 상장될 가능성이 높은 LG에너지솔루션 이 기업을 기다렸다가 매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취지를 조금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2차전지 관련해서 소부장 기업이죠. 몇 가지 소부장 기업들이 흐름이 좋았는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포스코케미칼, 대주전자재료, SKC, LNF, 첨보,
제가 보고 있는 소부장 기업들 중에서 이 5개의 기업이 오늘 흐름이 좋았거든요. 그런데 하나 공통점이 있어요. 다 LG화학하고 관련이 있는 기업이거든요. 여기 빨간 색깔이 LG화학의 소재를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이런 점을 봤을 때 LG화학의 물적 분할을 통한 사업 확장성, 이런 부분을 기대감을 갖고 소재 기업들이 오늘 좋은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이 그림 참조하시고요. 정리가 잘 돼 있으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면 테슬라의 배터리 데이가 있죠. 많은 의견들이 있는데 실리콘 음극 활물질을 발표할 것이다, 또는 지난해 인수한 R&D 업체 맥스웰을 통해서 전고체 배터리를 발표할 것이다. 그 외에 다양한 의견들이 많아요. 그렇지만 업계에서 내다보는 것은 배터리라는 것은 깜짝하고 나올 순 없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혹시나 깜짝하고 나온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시제폰을 소개하는 정도, 이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물론 전망이죠. 결과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배터리 데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배터리 데이를 전후로 해서 전기차 배터리 관련주라든지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 오늘은 흐름이 비교적 좋았지만 조금은 변동성이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LG화학에 대해서도 저의 의견은 홀딩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는 투자 심리가 위축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 다음 주에 테슬라 배터리 데이가 있기 때문에 다음 한 주는 어떻게 본다면 중요한 한 주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